월하 독작 200 꽃 사이에 술 한 병 놓고 벗도 없이 홀로 마신다. 잔을 들어 밝은 달 맞이하니 그림자 비쳐 셋이 되었네. 달은 본래 술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그저 흉내만 낼 뿐. 잠시 달과 그림자를 벗하여 봄날을 마음껏 즐겨보노라. 노래를 부르면 달은 서성이고 춤을 추면 그림자 어지럽구나. 취하기 전에는 함께 즐기지만 취한 뒤에는 각기 흩어지리니 정에 얽매이지 않는 사귐 길이 맺어 아득한 은하에서 다시 만나기를.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대표 시인 이백의 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월하 독작. 달 아래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네, 이때도 혼술은 있었네요.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쩔 수 없이 혼술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혼술로 가장 어울리는 술을 물어봤는데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와인이었답니다. 혼자 마셔도 외롭거나 청승맞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는데, 하긴 소주나 막걸리는 서로 시끌벅적하게 마실 때가 더 맛있죠. 저도 가끔 와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기념하고 싶을 때나 축하하고 싶을 때. 와인잔을 보면 가느다란 손잡이에 그 꽃봉오리 같은 유리잔 참 예쁘잖아요. 그 안에 담긴 투명한 와인의 빛깔도 예쁘고, 그래서 더 그날을 오래 기억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와인 맛을 몰라요. 아니, 딱히 맛있다라고 느껴본 와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술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막걸리, 소주, 맥주는 다 맛으로 먹어요. 그런데 와인은 좀 어렵더라고요. 낯설고. 그래서 저 같은 와린이한테 필요한 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이 책을 보게 됐죠. 와인의 몹시 진심입니다만 이라는 책이에요. 임승수 작가의 글인데요. 원래 이분은 마르크스주의 책을 쓰는 사회과학 작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와인의 신비로움에 빠지게 되면서 자칭 와인교에 귀의하게 되죠. 그 이후로 와인 신봉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처럼 와인 무식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안내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슬기로운 와인 생활을 위한 매우 유용한 정보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와인의 맛을 좌우하는 브리딩의 중요성이나 와인값의 허와 실, 그리고 계절이나 분위기에 맞는 와인 추천 등 평소 궁금했던 내용들이 와인 백서처럼 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위조 와인이 있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고요. 맛이 변질된 와인에 대한 일화도 재밌었고요. 하지만 저의 가장 큰 목적은 와인의 맛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럼 임승수 작가의 책 와인의 몹시 진심입니다만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일종의 돌발 사고다. 정확히 2015년 9월 6일부터 와인을 좋아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좋아할 때
나는 몇 월 며칠부터 그 사람 또는 그 물건을 좋아할 거야 라고 결심하진 않는다. 좋아한다는 것은 일종의 돌발사고다. 열대섬에 몰려오는 태풍처럼 그 순간은 예기치 않게 다가온다. 그날 아내와 고양시 일산 서구의 이마트타운을 방문했다. 여느 때처럼 억척스럽게 쇼핑카트를 밀며 이동 중이었다. 와인 매장이 있는 곳을 지나는데 불현듯 호기심이 발동했다. 손대면 지방 거덜나는 취미가 카메라, 오디오, 와인이라던데 그렇게 와인이 맛있나? 만화 신의 물방울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와인을 마시며 맛과 향에 대해 기막힌 표현을 쏟아내던데 진짜 그런가? 일부러 맛집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미식가이지만 당시에 술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소주나 맥주가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 중에서 유독 와인에 대해서는 상찬을 늘어놓으니 기본적으로 궁금함이 있었다. 매장을 찬찬히 둘러보는데 따로 잘 보이도록 세워둔 와인이 눈에 들어왔다. 미국 오리건주에서 생산된 피노누아 품종의 포도로 만든 페너애쉬 윌라멧 밸리 피노누아 2007이었다. 페너애쉬는 와인 제조사, 윌라멧 밸리는 포도 재배지역, 피노누아는 포도 품종, 2007은 포도 수확 연도다. 지금이야 라벨에 인쇄된 문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당시는 까막눈이었다. 정가 20만 원에 줄을 쫙 긋고 할인가 5만 원이라고 써놨으니 무려 75%에 달하는 할인율에 주목했을 뿐이다. 그냥 정가 5만 원이었다면 되레 비싸다고 안 샀겠지? 와인 정가란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게 된 지금이라면 그런 낚시질에는 눈길도 안 주었을 텐데. 쭈뼛대는 내 모습을 포착하고는 와인 수입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접근했다. 참고로 마트의 와인 매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체로 와인 수입사 소속이다. 결국 직원의 친절한 응대로 할인가 5만 원의 그 와인을 구입했는데 내가 와인 초짜임을 파악한 직원은 신신당부했다. 와인을 드시기 30분 전에 냉장고에 넣으세요. 와인은 온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꺼내서 바로 드시지 말고 코르크를 연 후 최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드세요. 와인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맛이 점차 부드러워지거든요. 지금이야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에 따라 시음 적정 온도가 다르며 온도가 변하면 맛과 향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알고 있다. 특정 와인의 경우 코르크를 열고 와인을 공기와 접촉시키며 최소 대여섯 시간 이상 기다려야 제맛을 느낄 수 있음도 숙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뭔 술을 그렇게 까다롭게 마셔야 하나 싶었다. 어쨌든 5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샀으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원의 지시대로 했다. 역시나 만화 신의 물방울에서처럼 갑자기 눈앞에 멋들어진 초원이 펼쳐지거나 웅장한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다. 그런데 후각세포와 미각세포의 활동이 심상치 않았다. 세포들은 와인이라는 외부 대상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평소처럼 부지런히 전기 신호로 바꿨다. 생성된 전기 신호는 신경계통을 타고 뇌에서 후각과 미각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전달되었는데 뇌 속 뉴런들이 이 신호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믿을 수 없도록 맛있다였다. 지금까지 맛에 관한 한 인생을 헛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경험이 축적되니 언어의 변화가 일어났다. 아이가 좋아 싫어로만 세상을 표현하듯 초반에는 이 와인 진짜 맛있다고 감탄만 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 와인의 풍미를 과일향, 바닐라향, 담배향, 젖은 낙엽향, 흑연향 같은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게 됐다. 칠레 와인 특유의 풀냄새, 미국 나파밸리 와인 특유의 초콜릿과 연유 느낌 등을 이해하게 됐다.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와린이가 자라서 키가 5cm 정도는 커졌다. 더 맛있게 제대로 즐기자. 와인을 즐기는 사소하지만 유용한 팁. 와인과 더불어 집안 말아먹는 취미로 유명한 것이 오디오다. 오디오에 빠지면 자가주택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집을 옮기게 된다는 우픈 얘기도 있다. 알다시피 오디오 기기는 크게 나눠 소스 기기, 앰프, 스피커로 구성된다. 소스 기기는 레코드판, CD, mp3 파일 같은 저장 매체에서 음악 정보를 읽어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 앰프는 이 전기 신호를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폭한다.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소리의 진동으로 바꾼다. 소스 기기, 앰프, 스피커 셋 다 중요하겠으나 그 중에서 투자 대비 소리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기기는 스피커다. 온몸으로 떨어대며 공기의 파동을 직접 생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유 자금이 생겨 오디오 성능을 개선하려면 스피커부터 고려하는 게 현명하다. 스피커를 바꾸면 오디오 음질이 확 달라지듯이 와인에서도 이것만 개선하면 음주 시간이 한층 즐거워지는 그런 요소가 있다. 게다가 스피커 교체처럼 목돈이 들지도 않는다. 그저 와인 마시는 행동에 살짝 변화를 주는 정도다. 그런 정도로 무슨 큰 변화가 있냐 싶겠지만 실제 그 효과는 싸구려 사은품 헤드폰을 독일제 제나이저 헤드폰으로 바꾸는 것에 견줄만하다. 사소하지만 효과 만점인 와인 마시는 팁 3가지를 공개한다. 와인잔은 원심불릭이라고 생각해라. 한때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서 고정 게스트로 임승수의 깡와인 시사 안주 생방송을 했다. 와인을 마시며 시사 문제를 걸쭉하게 논하는 코미디 방송이다. 미리 반병쯤 마시고 생방송에 들어가야 분위기가 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 일찍 도착해 앞 코너 진행을 보며 와인을 마시곤 했다. 그 사전 음주 모습을 영상으로 본 한 청취자가 내가 와인잔을 원심불리기처럼 빙빙 돌린다며 신기해하는 댓글을 남긴 기억이 난다. 맞다. 스월링 얘기다. 와인을 잔에 따랐으면 돌려라. 허리케인을 일으키듯 빙빙 돌려라. 그러면 와인이 산소와 활발하게 접촉해 향기를 한껏 뿜어내고 맛도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아내는 스월링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반면 나는 인간 원심불릭이다. 손목 스냅으로 휙휙 돌리면 게임 디아블로2의 바바리안이 휠윈드를 하는 손맛이 느껴진다. 그렇게 아내와 내 와인을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다. 아내의 와인은 여전히 맛과 향이 닫혀 있는데 내 와인은 벌써 마시기 좋게 활짝 열려 있다. 과도한 스월링은 와인의 산화를 촉진해 풍미가 급격하게 꺾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나는 여태껏 그렇게 돌려댔는데도 풍미가 급격하게 꺾인 기억이 없다. 그러니 웬만하면 그냥 돌려라. 솔직히 그동안 거의 안 돌리지 않았는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효과가 좋다고 해서 경망스럽게 돌려대기엔 눈치가 보인다고? 이 사안의 본질은 무엇인가? 와인의 맛과 향을 즐기기 위해 마시는 것이다.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좀 경망스러워도 괜찮다. 맛있으면 그만이지. 이제부터 내 손이 원심불릭이라고 생각하고 돌리자. 돌지 않는 원심불릭이는 죄악이다. 와인은 마시는 향수라고 되뇌어라. 나는 자주 와인잔 깊숙이 코를 들이민다. 향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이다. 코끝에 와인이 묻은 적도 있을 정도다. 와인은 마시는 향수다. 향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후각세포로 미세한 분자들을 대량으로 흘려보내어 뇌 속에 기분 좋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야 자기 몫을 수행하는 것이다. 와인은 술 중에서도 매혹적인 향기로 독보적이다. 담배, 가죽, 제비꽃, 삼나무, 흙, 바닐라, 토스트, 낙엽, 흑연 등 고급 와인일수록 다채롭고 풍성한 향기가 난다. 전문가들은 와인의 향기를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엄청난 분량의 어휘를 외우고 향기를 맡으며 반복 학습할 정도이니 와인은 가히 향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있다시피 우리가 맛이라고 느끼는 것의 대부분은 후각에서 기인한다. 혀로 느낄 수 있는 맛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정도이며 그 외에 느끼는 다채로운 풍미는 10만여 종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는 후각 덕분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와인을 마시면서 향기를 맡는 데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입으로 부어넣기 전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향기를 탐닉해보자. 그게 와인, 사실상 향수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다. 맥주와 소주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잔 속에 코를 디밀어 폐부 깊숙이 향기를 맡는 와인 음용법은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와인을 마시며 향기를 충분히 만끽하지 않는 것은 코를 막고 조말론 향수를 뿌리는 것과 진배없다. 싼 술도 아닌데 그렇게 마시면 너무 아깝지 않나? 간혹 코에서는 기똥찬데 입에서는 다소 아쉬운 와인도 있다. 나는 그런 와인일수록 본전 생각에 더욱 기를 쓰고 향기를 맡는다. 입에서 아쉬우면 코에서라도 뽕을 뽑아야 하니까. 와인을 급하게 삼키지 말자. 원샷,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죽자. 한국인이라면 친숙한 문화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술을 입안에 털어넣자마자 삼키기 급급하다. 그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이기 위해 마시는 술은 입안에 오래 머물러 봐야 부담스럽기도 하고.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고정 출연하던 시절 한 청취자가 내 팬이라며 스튜디오로 알코올 도수 96%에 달하는 폴란드 술 스피리터스를 보냈다. 생방송 중에 마셔달라는 요청이었다. 과연 팬이 맞는가? 어쨌든 청취자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으니 생방송 중에 스트레이트로 여러 잔 마셨다. 엄청난 도수 때문인지 입술에 닿자마자 술이 증발하는 그 기묘한 느낌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쇼킹했다. 워낙 부담스러운 술이라 입안에 털어놓고 바로 삼켰는데 내장 타는 듯한 자결감이 가슴 부분에서 끊기더라. 보통 알코올 도수 40도 내외의 독주는 식도에서 위장까지 쭉 자결감이 나기 마련인데 스피리터스는 다 내려가기도 전에 흡수 및 증발하는 괴랄한 느낌이었다. 물론 훅 털어넣는 술만의 매력이 있다. 하지만 와인은 그렇게 마시면 곤란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와인의 장점은 다채로운 향이며 그것은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와인을 입안에 머금고 몇 초가량 입천장까지 구석구석 코팅한다는 느낌으로 굴려보기를 권한다. 의외로 미각을 느끼는 세포는 혀뿐만 아니라 구강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구강과 비강은 연결돼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와인을 입에 머금은 상태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며 마치 가글 하듯 입안을 헹군다. 공기를 흡입하면 맛과 향이 한층 풍부해지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마실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왜 호로록 호로록 소리를 내며 요상하게 마시는지 이유 정도는 알면 좋지 않을까? 아무튼 와인을 바로 삼키지 말고 몇 초 머금으며 풍미를 충분히 느껴보자는 얘기만은 꼭 기억하자. 지금까지 설명한 세 방법을 숙지한다면 추가 지출 없이도 와인의 맛과 향을 훨씬 깊고 풍부하게 느낄 수 있다. 네,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 빅토르 위고는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맥주는 사람이 만들고 와인은 신이 만들었다. 과연 와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누가 만든 게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이번 주말에 이 책에서 추천한 와인 중에 하나를 골라 꼭 맛을 제대로 느껴보려고요. 성공하면 댓글 남길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